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분들, 아니,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선 은퇴하면 그동안 고생한 만큼 마음껏 쉬고 놀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모습만 보이지만 사실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특히 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 후 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 글은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 분들께 현실적인 조언과 공감을 드리기 위해 썼습니다. 최근에 만난 60대 김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씨는 대기업에서 35년간 근무하다 60세에 은퇴했어요. 그는 퇴직금을 받고 나니 당장 큰 돈은 있었지만 그걸로 은퇴 후 10년을 버티기는 빠듯했다라고 말합니다. 은퇴 초반에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즐겼지만 2년쯤 지나자 생활비가 빠듯해졌고 은퇴 전에는 몰랐던 예상치 못한 지출들도 많아졌죠. 김 씨는 결국 더 놀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일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 가벼운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사례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마주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은퇴 후 돈이 없다는 건 단순히 통장 잔고가 적다는 뜻만은 아니에요.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할 때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일찍 은퇴해 놀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 고생했으니 쉬고 싶다는 마음도 너무나 당연하죠. 문제는 그 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재정적 압박이 커지고 결국에는 삶의 질이 떨어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사례로 58세에 조기 은퇴한 박 씨를 소개할게요. 박 씨는 재테크에 실패해 준비했던 노후 자금 대부분을 잃었어요. 처음엔 앞으로도 충분히 놀면서 잘 살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3년이 지나자 생활비가 바닥났죠. 결국 박 씨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습니다. 박 씨의 이야기는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면 은퇴 후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62세 정 씨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은퇴 후 집에서 쉬면서 취미생활과 봉사활동을 하며 지냈는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어요. 은퇴 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했지만 예기치 못한 지출 때문에 생활비가 크게 부족해졌고 결국에는 다시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 씨 사례는 은퇴 후 예상치 못한 비용, 특히 건강 문제와 관련된 지출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65세 김 씨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 씨 부부는 두 분 다 은퇴 후 경제활동을 멈췄지만 자녀들이 멀리 살아서 경제적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연금과 저축으로만 생활했는데 물가 상승과 노후 의료비 증가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해졌죠. 결국 김 씨 부부는 다시 소규모 가게를 운영하며 소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부의 사례는 가족 지원의 부재, 생활비 증가, 그리고 일의 필요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에도 일을 통해 소득을 유지하거나 최소한의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정신 건강과 재정 안정 모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일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니까요. 또한 은퇴 준비 단계에서 자신의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비상금 마련이 꼭 필요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자산을 다양하게 분산해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도 필수죠. 만약 재정 상태가 어렵다면 늦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놀기만 하면 끝난다는 말이 단순히 무작정 일찍 은퇴하지 말라는 경고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누구나 은퇴 후에는 편안한 삶을 꿈꾸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그 꿈이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돈 없으면 놀지 말고 일하세요 라는 문장이 결코 냉정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피하고 싶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반드시 힘들고 지루한 노동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일, 취미와 연결된 일, 혹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작은 활동도 충분히 의미 있을 수 있죠. 노후 준비는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하게 준비하고 경제 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는 지혜를 함께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고 든든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어서 전문가적 시각으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은퇴 준비 전략, 수치, 팁, 그리고 독자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조언을 말하듯 풀어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회사 그만두고 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은퇴 후에도 내가 원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은 1. 필요한 생활비 계산, 2. 수입원 확보, 3. 예상치 못한 리스크 대비 이 세 가지예요. 먼저 1. 필요한 생활비 계산부터 볼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1인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는 월 약 140만 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약 220만 원으로 집계됐어요. 부부라면 최소 23만 250만 원, 적정 수준은 350만 원 이상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수치는 현재 시점이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물가가 올라서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연평균 물가 상승률을 3%만 잡아도 지금 200만 원이면 20년 후에는 약 360만 원이 필요해집니다. 실제로 63세에 은퇴한 제 지인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은 65세부터 월 110만 원 예정이었어요. 처음엔 2억 5천이면 충분하겠다 싶어 2년간 여행, 외식, 취미생활을 마음껏 즐겼는데 어느 순간 통장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걸 보고 불안해졌다고 해요. 이유는 간단했어요. 한 달에 250만 원을 쓰면 1년에 3천만 원, 10년이면 3억 원이 필요하거든요. 연금 개시 전 5년만 지출해도 1억 5천만 원 가까이가 나가고 연금 수령 후에도 생활비 전부를 감당하긴 부족하죠. 이분은 결국 지금도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소득을 보완하고 계십니다. 이 수입원 확보도 정말 중요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은퇴 후 최소 3개의 소득 파이프라인 원칙을 아시나요? 쉽게 말해 국민연금만 바라보면 불안하니 다른 수입원을 23개 더 만들어 놓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월 100만 원, 소규모 상가 임대료월 80만 원, 아르바이트 혹은 재능 기반 수입월 3,050만 원. 이렇게 3개가 있으면 하나가 흔들려도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요. 여기서 재능 기반 수입은 꼭 고급 기술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 지인 중엔 60대 초반부터 유튜브로 손쉽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가르치거나 동네 주민센터에서 SNS 강의를 하며 월 2,030만 원의 강사비를 받는 분도 있어요. 처음엔 용돈벌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엔 이 소득이 심리적으로도 큰 위안을 준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직 사회에서 쓰임이 있다는 만족감 때문이죠. 3. 예상치 못한 리스크 대비, 즉 비상금과 보험 준비도 필수예요. 가장 흔한 리스크는 건강 문제예요. 은퇴 후 의료비 지출은 예상보다 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평균 연간 본인 부담 진료비는 약 150만 원 수준인데 암이나 만성질환이 생기면 연간 500만 1천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흔하죠. 따라서 실손보험을 70대까지 유지하거나 실손이 없다면 최소한 질병수술비 특약이라도 유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비상금으로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별도 계좌에 확보해 두세요. 은퇴 후엔 소득이 불안정하니 갑자기 큰 돈이 나갈 때 대출을 쓰면 이자가 부담스러워집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노인 가구의 금융부채 중 생활비 부족으로 인한 대출 비중이 20%를 넘어요. 대출은 곧 고정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비상금 계좌는 필수예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 1.5배로 잡아라. 최소 3개의 수입원을 만들어라. 연금 투자임 대수이길. 의료비, 부모 자녀 지원금, 주택 유지 보수 등
예상의 지출을 준비하라. 비상금은 생활비 6개월치를 별도 계좌에 확보하라. 실손보험이나 최소 질병보장보험을 70대까지 유지하라.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노후에 일하는 것이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사회에서 역할을 이어가는 것이 재정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훨씬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일은 노동이 아니라 존재의 이유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40대든 50대든 이미 은퇴를 했든 간에 오늘부터라도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내 생활비를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금액을 만들어낼 방법을 고민해 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달라지게 할 거예요.